58세 한 여자가 매일 저녁 7시 시계만 바라봅니다. 20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체 이 여자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서울 마포구 낡은 골목 안쪽 미숙인의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을 20년째 운영하는 이미숙 씨, 58세.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손, 깊게 팬 주름, 그리고 15년 된 남편의 낡은 회색 앞치마.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벽시계로 향합니다. 6시 50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20년 된 식당이지만 단골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 수 고작 15명. 그런데도 미숙 씨는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3개월 후, 이 여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을 고백합니다. 대체 매일 7시,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미숙 58세입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고 이 식당을 혼자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 제육볶음 지글거리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 좁은 주방을 채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손이 자꾸 멈춥니다. 벽시계를 보고 문을 보고 또 시계를 봅니다. 6시 55분. 왜 이러는 거야, 나?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거울을 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에 주름, 거칠어진 피부, 듬성듬성 난 흰 머리카락. 그래도 오늘은 왜인지 머리를 한 번 더 쓸어 넘깁니다. 낡은 앞치마의 끈을 다시 고쳐맵니다. 정확히 6시 58분. 저는 홀로 나와 그 자리를 확인합니다. 입구에서 세 번째 테이블, 창가 쪽 자리. 컵을 놓고 물을 따르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자리. 20년째 비워두는 자리. 벽시계 초침이 움직입니다. 째각째각. 제 심장도 시계와 함께 뜁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7시 정각. 문이 열립니다. 그분이 들어옵니다. 강태수 씨 62세. 단정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카락. 깔끔한 베이지색 바람막이 점퍼. 언제나 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로 답합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2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태수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입구에서 세 번째 테이블, 창가 쪽. 제가 미리 준비해둔 바로 그 자리.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분의 메뉴를 준비합니다. 제육볶음 한 접시, 된장찌개, 그리고 공기밥. 20년간 변하지 않은 메뉴.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익지만 괜찮습니다. 익숙한 온도니까요. 제육볶음을 접시에 담습니다. 고추장 양념이 고기에 잘 배었는지 확인하고 팔을 조금 더 올립니다. 왜일까요? 다른 손님 음식은 대충대충 담는데 이분 음식만큼은 신경이 쓰입니다. 쟁반에 음식을 올리고 홀로 나갑니다. 태수 씨 앞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또 단 2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꾸 밖이 신경 쓰입니다. 슬쩍 고개를 내밀어 봅니다. 태수 씨는 천천히 밥을 드시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제육볶음을 조금 집어 밥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드십니다. 20년을 봐왔는데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시리게 합니다. 11월 초라 물이 제법 찹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문이 열립니다. 젊은 커플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하고 메뉴판을 건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태수 씨가 조용히 식사하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다른 손님 없이 태수 씨의 수저 소리만 들리는 시간. 하지만 오늘은 커플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웁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들의 주문 음식을 준비하며 자꾸만 태수 씨 쪽을 봅니다. 태수 씨도 저를 보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냄비 앞에 서서 김이 오르는 걸 멍하니 봅니다. 왜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야? 얼굴이 뜨겁습니다. 김 때문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김 때문이겠죠. 30분 후 커플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태수 씨도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옵니다. 늘 같은 금액 15,000원.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수 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봅니다. 사장님, 처음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꺼낸 겁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네, 오늘 제육볶음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태수 씨는 미소를 짓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제육볶음이 더 맛있었다. 오늘 뭐가 달랐을까요? 고추장 양념? 아니면 파? 아닙니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태수 씨가 앉았던 자리로 갑니다. 깨끗이 비운 접시들, 된장찌개 그릇에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봅니다. 태수 씨가 앉았던 바로 이 자리,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 태수 씨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약간 구분 등 천천히 걷는 걸음. 하지만 왠지 외로워 보입니다. 혼자 사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20년을 봐왔는데 처음으로 저 사람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폐점 시간. 저는 홀로 식당 불을 끕니다. 주방 정리를 하고 바닥을 닦고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시계를 봅니다. 밤 10시. 내일도 7시에 오시겠지. 그런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잠깐. 저는 거울로 다가갑니다. 미소 짓고 있는 제 얼굴. 나, 왜 웃고 있는 거야?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을까요? 손으로 뺨을 만져봅니다. 이상하게 뜨겁습니다. 설마, 내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58세입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여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거울 속 제 눈을 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 눈에 무언가 다른 게 보입니다. 설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 단정한 회색 머리, 조용한 미소, 그리고 마주쳤던 그 눈빛.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립니다. 정말이지, 나이 들어서 무슨 짓인지.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8세의 늦은 봄.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11월 6일 수요일.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했달까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주방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계만 봤죠. 오전 11시. 아직 8시간 남았네. 뭐가 8시간이나 남았다는 건지. 저도 제가 이상했어요. 낮 손님들이 몇 명 다녀갔습니다. 근처 공사장 인부 아저씨 둘, 동네 할머니 한 분. 그들에게 음식을 내주고 계산을 받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봅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6시,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6시 30분. 저는 제육볶음을 미리 준비합니다. 고추장 양념에 고기를 재워두고 파를 송송 썰어 놓습니다. 6시 50분. 홀로 나가 그 자리를 확인했어요. 세 번째 테이블 창가 쪽. 컵을 놓고 물을 따르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20년간 해왔던 일인데 오늘따라 손이 떨립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6시 58분. 째각, 째각, 째각.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아니, 제 심장 소리가 더 큰가요? 6시 59분 50초. 저는 주방과 홀 사이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입구가 보이는 자리. 7시 정각.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7시 1분. 여전히 고요합니다. 딸랑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7시 3분.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봤어요. 골목길이 보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태수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7시 5분.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불을 켭니다. 재워둔 제육볶음을 팬에 올립니다. 지글지글 익는 소리.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시끄럽게만 느껴졌어요. 7시 7분. 제육볶음이 다 익었습니다. 하지만 접시에 담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 담아야 할지. 7시 10분. 문이 열립니다. 저는 황급히 홀로 나갔어요. 태수 씨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빠른 걸음, 약간 헝클어진 머리,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이상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태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 아, 네. 버스를 놓쳐서 뛰어왔습니다. 뛰어왔다고요? 이 늦은 시간에?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제 입에서 또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왠지 따뜻했어요. 7시까지 오고 싶어서요. 항상 7시까지 오고 싶어서 그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제육볶음을 접시에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파가 접시 밖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담고 된장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고 밥을 푸고 쟁반을 들고 홀로 나갔어요. 태수 씨 앞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 씨가 또 사과합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손님. 네. 태수 씨가 저를 봅니다. 말하려다 말고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급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갑자기 손에서 따끔한 통증. 접시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빨간 피가 물과 섞여 싱크대로 흘러갑니다. 아, 진짜. 휴지를 찾으려는데 괜찮으세요? 태수 씨 목소리입니다. 고개를 들자 태수 씨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언제 일어나신 건지. 아,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가 나는데요. 태수 씨가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좁은 주방, 두 사람이 서기엔 비좁은 공간.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1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 따뜻합니다. 크고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태수 씨는 제 손을 들어 수도꼭지 아래로 가져갑니다. 물이 흐릅니다. 차가운 물이 베인 상처를 씻어냅니다. 많이 아프세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수 씨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쓰다듬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구급상자 어디 있으세요? 저기. 찬장 위. 떨리는 목소리. 제 목소리가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나요? 태수 씨가 찬장을 열고 구급상자를 꺼냅니다.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반창고를 꺼내고 소독약을 꺼내고 탈지면을 꺼냈어요.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20년간 이 주방을 함께 써온 사람처럼 탈지면에 소독약을 묻혀 제 상처에 댑니다. 따끔할 거예요. 따끔합니다. 하지만 상처보다 더 아픈 건 심장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어요. 태수 씨가 반창고를 뜯습니다. 비닐 뜯는 소리, 바스락. 그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립니다. 반창고를 제 손가락에 붙였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죠? 태수 씨가 묻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듭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수 씨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태수 씨의 눈을 봅니다. 그 눈도 저를 보고 있었죠. 숨소리가 들립니다. 태수 씨의 숨소리. 아니, 제 숨소리인가요? 태수 씨의 눈빛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제 눈에서 코로, 그리고 입술로. 제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태수 씨의 목덜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비누향, 깨끗하고 따뜻한 냄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을 끊었어요. 아니, 도망칩니다. 황급히 손을 뺍니다. 태수 씨가 정신을 차린 듯 뒤로 물러섭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 좁은 주방의 두 사람. 서로를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식사 다 하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아,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네. 그럼. 태수 씨가 주방을 나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반창고가 붙은 손가락을 봅니다. 아직도 따뜻합니다. 태수 씨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진정해, 이미숙. 진정하라고. 하지만 심장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20분 후, 태수 씨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여전히 떨립니다. 태수 씨가 15,000원을 내밀다가 제 손을 봅니다. 반창고가 붙은 손. 조심하세요. 손. 네. 태수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봅니다. 사장님. 네. 오늘 괜찮으셨어요? 제가 주방까지 들어가서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태수 씨가 미소를 짓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다행입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문이 닫힙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온다는 말. 20년간 당연했던 말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릴까요? 폐점 시간. 저는 혼자 남은 설거지를 합니다. 조심조심 다치지 않게.
반창고를 봅니다. 아직도 선명한 분홍색 반창고. 이 사람이 붙여준 거. 손가락을 만져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반창고를 보며 생각합니다. 20년을 봤는데 왜 오늘 처음 느껴지는 걸까? 그의 온기, 그의 눈빛, 그의 향기,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립니다. 미쳤나 봐, 정말.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반창고를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이고 이대로 두기로. 58세의 늦은 봄, 처음으로 느껴본 설렘. 이게 사랑일까요? 11월 7일 목요일. 저는 6시부터 식당에 나와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 자꾸 시계만 보게 되더라고요. 7시에 오실까? 안 오실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그냥 일찍 나왔습니다. 장을 보고 준비를 하고 어제처럼 제육볶음 재료를 미리 손질해뒀죠. 6시 50분. 그 자리에 물을 따르고 수저를 놓았어요. 7시 정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7시 10분. 여전히 고요했어요. 역시 이 비에는 물이겠지.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7시 30분까지 기다렸지만 태수 씨는 오지 않았어요. 11월 8일 금요일. 오늘은 6시 30분부터 그 자리를 준비했어요. 혹시 일찍 오실까 봐요. 하지만 7시가 되어도 7시 30분이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손님이 몇 명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문만 봤어요. 밤 10시, 폐점 시간. 저는 그 자리에 놓였던 물컵을 치웠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물이었죠. 11월 9일 토요일, 3일째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계속 시계만 봤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6시. 저는 단골 명부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공책이었죠. 페이지를 넘겼어요. 강태수 010-3274. 20년 된 번호였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번호. 핸드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죠. 하나씩 천천히. 010-3274.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러면 이상한가? 지우기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5분 후 다시 번호를 눌렀죠. 그리고 다시 지웠습니다. 이런 짓을 10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7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지? 그냥 단골 손님인데.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11월 10일 일요일. 4일째. 오늘은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첫눈이 올 것 같은 흐린 하늘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국물 요리를 많이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쌀을 씻어 죽을 쑤었습니다. 왜 죽을 쑤는 거야? 저도 모르겠었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6시 50분. 저는 홀에 서서 문을 받습니다. 4일 만에 올까요? 7시 정각. 째각, 째각, 째각.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7시 5분. 고요했습니다. 역시 안 오시는구나.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황급히 돌아봤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평소보다 야윈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쉰 듯 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한 발, 두 발.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감기 기운이. 감기였어요. 앉으세요. 어서. 저는 태수 씨를 그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팔을 잡으려다 말고 그냥 앞서서 걸었죠. 태수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오늘은 죽 드실래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죽이요? 네. 감기엔 죽이 좋아요. 메뉴판에 죽이. 제가 쑤었어요. 아침에 침묵이었죠.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아침에 죽을 쑤었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흰죽. 참기름 향이 올라왔죠. 죽을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조금 식혔어요. 김치도 썰고 따뜻한 보리차도 준비했죠. 쟁반을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태수 씨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태수 씨가 죽을 받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봤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그냥 오래간만이라. 죽이요? 아니요. 이렇게 누가 아프다고 챙겨주는 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태수 씨는 혼자 사시나 봅니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혼자였겠죠. 맛있게 드세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태수 씨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저는 슬쩍 홀을 봤어요. 태수 씨가 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맛있나 봐. 왠지 기뻤어요. 20분 후 태수 씨가 죽을 다 드셨습니다. 그릇이 깨끗했어요. 저는 홀로 나가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때 태수 씨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 콜록. 많이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나았다고? 저는 태수 씨를 자세히 봤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였죠.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서 손을 뻗었습니다. 태수 씨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뜨거웠어요. 태수 씨의 이마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뜨거운 건 제 심장이었어요. 차가운 제 손이 뜨거운 태수 씨의 이마에 닿은 순간 태수 씨도 얼어붙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죠. 저희는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3초, 5초, 10초. 제 손이 태수 씨의 이마에서 땀을 느꼈어요. 태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였죠. 손을 떼야 하는데.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수 씨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제 손목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 아니,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열이 많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 태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눈동자, 짙은 갈색이었죠. 그 안에 제가 비쳤어요. 태수 씨가 제 손목을 쥔 채 천천히 제 손을 자기 뺨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제 손바닥이 태수 씨의 뺨을 감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의 눈빛이 내려왔어요. 제 눈에서, 코로, 입술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네,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 손님 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뗐어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태수 씨를 보지 못하고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뭐 한 거야? 손바닥을 봤어요.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태수 씨의 체온이 남아 있었죠. 손으로 뺨을 감싸봤어요. 제 뺨도 뜨거웠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내어주고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머리는 온통 태수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30분 후 손님들이 나갔어요. 태수 씨도 계산대로 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태수 씨를 보지 못했어요. 계산만 받았죠. 태수 씨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손가락이 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약 드시고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태수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사장님. 네. 태수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열이 많으시니까 병원 가보세요. 제가 말을 잘랐어요. 태수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목을 만져봤습니다. 태수 씨가 잡았던 그곳, 아직도 느껴졌어요. 그의 손길이요. 그리고 그 눈빛, 저 사람도 혹시 아니에요. 착각이겠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폐점 후 저는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선을 넘은 걸까요? 이마에 손을 댄 것, 손목을 잡힌 것, 뺨을 만진 것,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울을 봤어요. 빨개진 얼굴. 미쳤나 봐. 중얼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자꾸만 떠오르는 감촉, 따뜻한 이마, 뜨거운 뺨, 그리고 그 눈빛. 내일도 오실까? 그 생각에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 씨는 다시 7시에 왔어요. 어제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많이 나으신 것 같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덕분에요. 어제 죽 먹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덕분이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수 씨는 어김없이 7시에 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자주 마주쳤어요. 이전에는 피했는데 이제는 서로 보다가 마주치고 당황해서 피하고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죠. 며칠 후 금요일 아침부터 냉장고가 이상했어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덜컹 덜컹 거리는 소리였죠. 설마 고장은 아니겠지. 하지만 점심 무렵 냉장고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미지근한 공기. 식재료들이 다 상할 판이었어요. 큰일 났네.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는데 금요일 저녁이라 다들 퇴근 시간이었죠. 전화를 여러 군데 해봤지만 내일 오전에나 가능합니다. 내일이라니. 오늘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숨을 쉬며 냉장고 앞에 앉아 있는데 딸랑 7시 정각.
태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오늘은 걱정이 앞섰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네.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제 표정을 봐주시다니. 아, 냉장고가 고장나서요. 수리 기사는 내일 온다는데. 태수 씨가 냉장고 쪽을 봤어요. 제가 좀 볼까요? 네. 제가 기계 쪽은 좀 압니다. 회사 다닐 때 설비 관리 일을 했거든요. 정말요? 한번 봐도 될까요? 고민할 것도 없었죠.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수 씨가 점퍼를 벗고 소매를 걷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엔 늘 단정한 차림이었는데 소매를 걷은 팔뚝이 보였죠.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태수 씨가 냉장고 뒤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구석, 좁은 공간이었어요. 콘센트 좀 뽑아주시겠어요? 네. 저도 냉장고 뒤로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정말 좁았어요. 냉장고와 벽 사이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비좁은 공간이었죠. 저는 몸을 기울여 콘센트를 뽑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렌치 좀. 태수 씨가 가리키는 곳에 공구함이 있었어요. 저는 렌치를 집어 건네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쿵! 태수 씨의 가슴에 제 등이 부딪혔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수 씨의 가슴,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씨의 심장, 아니, 제 심장인가요? 둘 다인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황급히 앞으로 움직이려는데 태수 씨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또 부딪혔어요. 이번엔 옆으로 어깨가 부딪히고 팔이 스쳤죠. 아, 죄송. 저희는 동시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굴을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10cm.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빠른 숨소리. 태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눈에서 코로, 입술로. 제 입술도 떨렸어요. 네.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수 씨의 손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제 팔을 향해. 그때 갑자기 냉장고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차가운 물이 발등에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태수 씨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왔어요. 물이 많이 샜네요. 태수 씨가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고 함께 닦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가끔 손이 닿았어요.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분 후, 태수 씨가 냉장고를 다시 연결했어요. 윙, 냉장고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됐다.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고쳐졌어요. 태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뿌듯한 표정이었죠. 임시 방편이긴 한데 며칠은 괜찮을 겁니다. 주말 지나고 제대로 수리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요? 저는 태수 씨를 봤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 먼지 묻은 셔츠였죠. 손님, 씻으셔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위층 집으로 올라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니, 오래된 셔츠 한 벌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주방으로 돌아와 태수 씨께 건넸어요. 화장실에서 씻으세요. 옷도 갈아입으시고요. 태수 씨가 셔츠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남편 거였어요. 새 거라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버리긴 아깝고
괜찮으시면 감사히 입겠습니다. 태수 씨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홀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15분 후 태수 씨가 나왔습니다. 깨끗이 씻은 얼굴. 그리고 남편의 셔츠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입었어야 할 옷을 지금 태수 씨가 입고 있었어요. 잘 맞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딱 맞습니다. 앉으세요. 차 준비했어요. 태수 씨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 자리, 20년간 앉았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태수 씨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 사이로 태수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손님, 네. 언제부터 여기 오신 거예요? 20년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었죠. 태수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정확히는 20년 3개월. 왜? 그렇게 오래? 좋아서요. 식당이요? 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네, 식당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20년이나 질리지도 않으세요? 태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죠. 안 질려요. 한 번도. 왜요? 여기 오면 편안하거든요. 집에 온 것 같아서. 집.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님, 혼자 사세요?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아, 결혼은 안 했어요.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마음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어요. 뜨거운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장례식 때 조문 갔었거든요. 멀리서지만. 태수 씨가 장례식에 그때 오셨어요? 네.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더 자주 오게 됐어요. 사장님이 혼자 계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요. 침묵이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죠. 저는 태수 씨를 봤어요. 20년을 봐왔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손에 밀가루가 묻은 걸 발견했어요. 아까 반죽하다가 손으로 닦으려는데 태수 씨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엄지로 밀가루를 닦아줬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는 밀가루를 다 닦고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쳐져 있었어요. 사장님, 네, 태수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제, 네, 사장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그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미숙이요. 이미숙, 미숙 씨. 처음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태수 씨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태수요. 강태수? 태수 씨.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 태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식당을 나갔어요. 8시가 훌쩍 넘어서였죠.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미숙 씨, 네, 내일도 와도 될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요. 20년간 매일 왔는데,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딸랑. 문이 닫혔어요. 저는 테이블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던 자리, 찻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손으로 제 손등을 만져봤어요. 태수 씨가 닦아준 그곳,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요. 이제 돌아갈 수 없겠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어요. 뉴스에서는 밤부터 폭우가 내린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오실 시간만 기다려졌으니까요. 지난 며칠,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미숙 씨, 오늘 날씨 쌀쌀하죠? 태수 씨, 따뜻한 차 드세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6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가랑비였죠. 7시가 가까워질수록 비는 거세졌습니다. 우두둑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6시 50분. 저는 평소처럼 그 자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밖을 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이 비에 오실 수 있으려나. 7시 정각.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7시 10분.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시끄럽게 들렸죠. 역시 이 비에는 물이겠지. 저는 준비해둔 물을 치웠어요. 그래도 계속 문을 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7시 30분, 8시, 8시 30분. 손님들이 몇 명 왔다 갔어요. 우산을 털며 들어오는 손님들. 하지만 태수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이 비에 무슨 9시? 저는 주방에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일찍 문을 닫을까 했죠. 9시 30분.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이제 폐점 시간까지 30분 남았어요. 저는 홀 청소를 시작했어요.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닦고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죠. 10시. 폐점 시간이었어요. 저는 계산대 불을 껐습니다. 주방불도 껐어요. 오늘은 안 오시는구나.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 비에 무슨 문을 잠그려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이었죠. 태수 씨였어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태수 씨가 들어왔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숨을 헐떡였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어요. 이 비에 왜 오신 거예요? 오고 싶어서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어오세요. 어서. 태수 씨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수건을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태수 씨께 건넸어요. 이걸로 닦으세요. 태수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옷은 여전히 흠뻑 젖어 있었죠. 옷을 벗으셔야겠어요. 네. 그 상태로 있으시면 감기 걸려요. 저번에 겨우 나으셨잖아요. 하지만 화장실에 가셔서 젖은 옷 벗으세요.
제가 옷 가져올게요. 태수 씨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지난번 드렸던 셔츠와 남편의 바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태수 씨, 옷이요. 문이 살짝 열리고 태수 씨의 손이 나왔습니다. 젖은 셔츠와 바지를 받고 마른 옷을 건넸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잠깐이지만 차가운 태수 씨의 손이 느껴졌어요. 저는 젖은 옷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널어뒀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생강차, 몸을 데우는데 좋은 차였습니다. 5분 후, 태수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마른 옷을 입은 모습, 머리도 말랐죠. 하지만 얼굴이 빨갰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생강차를 내밀었어요. 태수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죠. 후, 뜨거운 차를 마셨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어요. 우두둑, 우두둑.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고요했어요.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죠. 왜, 이 비에 오신 거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태수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산도 없이, 우산은 바람에 망가졌어요.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요? 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간절했죠. 미숙 씨가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7시에 안 오면 미숙 씨가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맞았어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죠. 미숙 씨, 네, 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태수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20년 전부터 미숙 씨를 좋아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처음 이 식당에 왔을 때 미숙 씨를 봤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태수 씨, 알았어요. 결혼하신 걸. 그래서 마음 접으려고 했죠. 하지만 못하겠더라고요. 발걸음이 자꾸 이쪽으로 향했어요. 태수 씨가 또 한 걸음 다가왔어요. 15년 전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숙 씨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봤어요. 결혼한 사람을 좋아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매일 왔어요. 미숙 씨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미숙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태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미숙 씨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태수 씨가 다가왔어요. 미숙 씨, 저도 사랑해도 될까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수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따뜻한 손으로. 울지 마세요. 태수 씨, 태수 씨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태수 씨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다른 손은 벽에 짚고 있었죠. 저는 갇혀 있었어요. 태수 씨의 품 안에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 미숙 씨, 이제 키스해도 될까요? 제 눈이 감겼어요. 태수 씨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입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태수 씨의 입김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 씨의 입술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미숙 씨? 안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무슨 남편한테 너무 못했어요. 마지막 말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제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태수 씨의 이마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무게였죠. 미숙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태수 씨를 밀어냈어요. 태수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숙 씨 마음, 저도 압니다. 태수 씨, 천천히 가요. 언제까지든 제가 기다릴게요. 안 돼요. 네, 다시는 오지 마세요. 태수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숙 씨, 태수 씨 때문에 더 힘들어요. 자꾸 설레고 자꾸 기다리게 되고 그러면 남편한테 더 미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제발 가주세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태수 씨가 화장실로 가서 젖은 옷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젖어 있는 옷이었죠. 나오는 태수 씨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태수 씨, 그 옷은 괜찮습니다. 태수 씨가 문 앞에 섰습니다. 미숙 씨, 네. 2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매일 미숙 씨 얼굴 보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태수 씨,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문이 열렸어요. 태수 씨가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태수 씨,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혀버렸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보내놓고도 후회가 됐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겠죠? 저는 행복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날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태수 씨가 떠난 다음 날이었죠. 7시가 되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제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어요. 하지만 7시만 되면 자꾸 문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오지 않겠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사흘째, 오늘은 제육볶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들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저는 주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저녁마다 오시던 그 손님 안 와요? 네. 안 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던 분인데 어디 편찮으신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손님이 나가고 저는 그 자리를 봤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 창가 쪽 텅 빈 자리였죠. 20년간 한 번도 비어 있지 않았던 자리.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밤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벽에 기대 있던 저, 가까워지던 태수 씨의 얼굴, 느껴졌던 그의 온기, 그리고 제가 고개를 돌렸던 순간, 왜 그랬을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2주째,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왔죠. 한 젊은 남자 손님이 들어와서 태수 씨가 앉던 자리로 갔어요. 저기 앉아도 되죠?
제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죄송한데 그 자리는 손님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네. 아, 아니에요. 앉으세요. 손님이 자리에 앉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주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게 이렇게 싫은 걸까요? 2주 동안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님들이 그 자리로 가려고 하면 저기는 고장 나서요. 저 자리는 예약이에요. 온갖 핑계를 댔죠. 그 자리를 비워뒀어요. 혹시 태수 씨가 오실까봐. 하지만 태수 씨는 오지 않습니다. 당연했죠. 제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폐점 후, 저는 그 자리에 앉아봤어요. 태수 씨가 20년간 앉았던 자리, 창밖이 보였습니다. 태수 씨가 매일 걸어오시던 골목길이었죠. 이 자리에 앉아 태수 씨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문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저를 보셨을까요?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고개를 묻었어요. 보고 싶다. 인정합니다. 보고 싶어요. 태수 씨의 얼굴, 태수 씨의 목소리, 태수 씨의 미소, 모든 게 그리웠어요. 일어나서 위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15년 전 그대로의 모습, 웃고 있는 남편이었죠. 사진을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당신,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나이에, 말도 안 되지? 근데 심장이 뛰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화가 나서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 당신한테 미안해서.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당신, 나 진짜 용서 못해? 이제 조금 행복해지면 안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어젯밤 많이 울었나 봐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고추장을 꺼내고 돼지고기를 꺼내고 파를 다듬었어요. 제육볶음 재료였습니다. 내가 왜 손이 알아서 움직였더라고요. 저녁 6시 저는 제육볶음을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따뜻하게 맛있게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준비했죠. 물을 따르고 수저를 놓았어요. 6시 58분 문을 받습니다. 혹시 7시 정각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제육볶음이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제육볶음을 봤어요. 바보 같은 짓이지. 내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시에 그 자리에 놓았어요. 손님이 없으면 혼자 먹었습니다. 태수 씨가 드시던 자리에 앉아 태수 씨가 드시던 음식을 먹었죠. 맛이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식당 단골 명부를 꺼냈어요. 강태수 010-3274. 한참을 그 번호를 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죠.
010-3274 마지막 네 자리까지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이 닿았어요. 떨렸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다시 와달라고? 손가락이 떨렸어요.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태수 씨는 지금 뭐 하실까요? 밥은 드셨을까요? 혼자서 외롭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2주 전 그날 밤 빗속에서 흠뻑 젖어오셨던 태수 씨, 감기는 안 걸리셨을까요? 내가 내보냈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또 텅 빈 자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주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구나. 20년을 매일 와준 사람, 저를 위해 빗속을 뛰어온 사람, 2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준 사람, 그 사람을 제 손으로 밀어냈어요. 왜 그랬을까?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무서웠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게, 다시 의지하는 게, 그리고 다시 잃게 될까봐.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이미 잃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놓아버렸다는 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수 씨,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 말을 전할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제 얼굴이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장을 봤어요. 신선한 돼지고기, 파, 양파, 고추장.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육볶음, 태수 씨가 가장 좋아하시던 메뉴였죠.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파를 송송 썰고 천천히 볶았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밥도 곱게 지었어요. 음식을 도시락통에 정갈하게 담았죠. 그리고 단골 명부를 꺼냈어요. 강태수, 주소 서울시 마포구동 123-45. 한참을 그 주소를 봤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떨렸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시락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음식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았죠.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한 번 더 빗고 립밤을 발랐습니다. 58살이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웃음이 났어요.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0분을 걸었어요. 낡은 빌라 앞 3층이었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302호. 문패에 강태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누르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분이 나오셨죠. 어머, 누구 찾으세요? 아, 네. 저기 302호요? 강 선생님 찾으시나? 네. 아, 강 선생님 요즘 안 좋으신가 봐요. 며칠째 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안 좋으시다니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 초인종 눌러보세요.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기다렸어요. 10초, 20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죠. 띵동.
여전히 고요했어요. 혹시 정말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태수 씨, 저예요. 미숙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 씨, 계세요? 고요했습니다. 태수 씨, 제발 대답해 주세요. 그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태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집에만 있었는지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미숙 씨,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봤어요. 태수 씨,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태수 씨가 당황한 듯 뒤를 봤어요. 지금 집이 좀 어수선해서 괜찮아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보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싱크대에 설거지 안 된 그릇들,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옷들, 쓰레기통에서 넘치는 쓰레기. 평소 깔끔한 태수 씨답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태수 씨가 황급히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앉고 태수 씨도 조금 떨어져 앉았어요. 침묵.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음식 가져왔어요. 제가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태수 씨가 가방을 봤어요. 제육볶음이요. 태수 씨가 좋아하시는 목이 메었습니다. 태수 씨가 가방을 받았어요. 열어봤죠. 제육볶음, 된장찌개, 밥. 태수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씨, 네,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웠나 봐요. 다시 사랑하는 게, 다시 의지하는 게.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잃게 될까봐. 미숙 씨, 하지만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7시만 되면 문을 봤어요. 혹시 오실까봐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제육볶음도 매일 만들었어요. 태수 씨가 혹시 오시면 바로 드릴 수 있게. 미숙 씨, 울지 마세요. 태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따뜻한 손으로. 저도 힘들었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갔던 곳에 못 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외로웠어요. 태수 씨, 매일 7시만 되면 발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면 또 가버릴 것 같아서 두 사람 모두 울었어요. 태수 씨, 다시 와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발, 다시 와주세요. 매일 7시에 태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처음으로 안기는 태수 씨의 품이었죠. 따뜻했어요. 단단했어요. 안전했어요. 저도 태수 씨를 안았습니다. 태수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숙 씨, 네, 저 아직도 사랑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로 미숙 씨도 저를 고개를 들었어요. 태수 씨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태수 씨,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죠.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20년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태수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미숙 씨, 이제 키스해도 될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 대신 태수 씨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20년을 기다린 키스, 짧지만 깊은 키스였죠.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이마를 맞댔죠. 좋았어요? 태수 씨가 작게 웃으며 물었어요. 바보. 저도 웃었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네. 이번엔 조금 더 긴 키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죠. 58세와 62세. 이 나이에도 심장은 뛰었어요. 입술이 떨어지고 태수 씨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매일 갈게요. 7시에 기다릴게요. 평생 갈게요. 평생 기다릴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한참 후, 저는 태수 씨께 밥을 차려드렸어요. 태수 씨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죠. 평소의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태수 씨가 제육볶음을 한 입 먹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태수 씨도 웃었죠. 미숙 씨, 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미숙이요. 그냥 미숙이? 네, 그냥 미숙이.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아. 설레었습니다. 미숙 씨가 아닌 미숙아라는 호칭. 이상해요. 왜요? 62살 남자가 58살 여자한테 반말하는 게. 그럼 다시 존댓말 할까요? 아니요. 좋아요. 이게. 두 사람 모두 웃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미수가 이제 가야 하지? 네. 식당 문 열어야 해요. 같이 가자. 나도 7시에 가야지. 오늘은 쉬어도 안 돼.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는데 이제 와서 빠질 수는 없지. 저는 웃었습니다. 함께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나란히 앉았죠.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지만 좋았어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6시 50분.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 10분 후에 올게. 네. 7시에 가야지. 약속이잖아. 저는 웃었어요. 네. 기다릴게요. 태수 씨가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열고 그 자리를 준비했어요. 물을 따르고 수저를 놓았죠. 7시 정각.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씨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태수 씨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간 앉았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육볶음을 내어드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태수 씨가 먹는 동안 저는 슬쩍슬쩍 봤어요. 태수 씨도 저를 봤죠.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이었죠.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태수 씨였어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태수 씨는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15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자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함을 넘어서 당연했어요. 태수 씨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금살금 일어났어요. 태수 씨를 깨우지 않으려고. 하지만 태수 씨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물었어요. 일어나야죠. 장 봐야 해요. 5분만 더. 태수 씨가 저를 잡아당겼어요. 다시 이불 속으로. 태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뒤에서 꽉. 따뜻하다. 아침에 장 못 보면 어떡해요. 조금 늦게 가면 되지. 손님들이 기다려요. 5분. 딱 5분만. 저는 웃었어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죠. 태수 씨는 아침잠이 많거든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태수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등에 닿은 가슴, 허리를 감싼 팔. 안전했어요. 5분이 지나고 태수 씨의 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일어나요. 같이 장 보러 가요. 알았어. 태수 씨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 잠옷 차림이었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6시.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에 갔어요. 손을 잡고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오늘은 뭐 만들 거야? 제육볶음이요. 또 손님들이 좋아하잖아요. 나도 좋아하지. 태수 씨가 웃었어요. 돼지고기를 고르고 채소를 골랐죠. 두 사람이 함께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무거워? 아니요. 괜찮아요. 반 나눠들게. 태수 씨가 장바구니 한쪽을 잡았어요. 함께 들고 걸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사장님. 오늘도 남편이랑 오셨네? 남편. 그 단어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함께 왔어요. 보기 좋아. 정말 금슬 좋으시다. 태수 씨가 제 허리를 살짝 안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굴을 숨겼습니다. 부끄러워서 식당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태수 씨는 홀에서 청소를. 가끔 태수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썰어주세요. 이 정도? 좀 더 작게요. 이렇게? 태수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태수 씨, 요리 중이에요. 알아. 그냥 안고 싶어서. 손님들 오면 어떡해요. 아직 안 왔잖아. 태수 씨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간지러웠어요. 냄새 좋다. 무슨 냄새? 미숙이 냄새. 바보 같은 말이죠.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태수 씨는 홀에서 서빙을 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했습니다. 이번 테이블 제육볶음 나왔습니다. 제가 외치면 네. 태수 씨가 받아갔어요. 손님들에게 내어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도 좋아했어요. 사장님, 요즘 분위기 완전 좋아졌네요. 저 남자분 누구예요? 매일 오시던 단골 손님 아니에요? 네. 이제는 여기서 같이 일해요. 어머, 그럼 혹시? 손님들이 수군거렸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수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미수가 3번 테이블 김치찌개 추가요. 네. 그리고 슬쩍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태수 씨, 손님들 안 봐. 주방에서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 주방인데 뭐 어때? 태수 씨가 웃으며 나갔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오늘 장사 잘 됐다. 네. 요즘 계속 이래요. 미숙이가 요리를 잘해서 그렇지. 태수 씨가 친절해서 그래요. 우리 팀워크가 좋은 거지. 태수 씨가 웃었어요.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아침부터 계속 일했잖아. 태수 씨도요. 서로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미수가, 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제가 더 감사해요. 왜?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고 행복할 수 있게 해줘서. 태수 씨의 엄지가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20년, 아니 30년 더 행복하게 해줄게. 30년이면 우리 90살인데요. 그래도 좋아. 90살까지 같이 있고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해서. 저녁 7시 손님들로 식당이 붐볐습니다. 저희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가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눈이 마주쳤죠. 그럴 때마다 웃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말했어요. 사장님, 진짜 행복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저 부부 보면. 부부.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폐점했습니다. 태수 씨와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 설거지, 태수 씨는 홀 청소였죠. 설거지를 하는데 태수 씨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오늘도. 태수 씨도요. 이제 집 갈까? 네, 같이 올라가요. 태수 씨가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피곤해? 조금요. 그럼 오늘 내가 저녁 준비할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내가 해줄게. 미역국 끓여줄까? 좋아요. 함께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갔어요. 태수 씨는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았죠. 태수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게 꿈인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혼자였거든요. 15년간 혼자 살았었죠. 외롭고 쓸쓸하게. 하지만 지금은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식사할 때도, 일할 때도, 잠들 때도. 미수가 밥 먹자. 태수 씨가 불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따뜻한 미역국, 소박한 반찬들이었죠. 맛있어요. 진짜? 네. 정말 다행이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하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태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뒤에서 꽉. 오늘도 고생했어. 태수 씨도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가 제 어깨에 키스했어요. 내일도 7시에 식당 갈 거야. 네, 기다릴게요. 평생 갈게. 평생 기다릴게요. 태수 씨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어요.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태수 씨와 함께하는 하루. 일어나요. 5분만 더. 저는 웃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하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았거든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식당을 열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했습니다. 58세와 62세. 늦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요. 2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봄이었어요. 이 봄이 평생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미숙과 태수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해요. 매일 7시 태수는 어김없이 식당에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식당 이름도 바꿨습니다. 미숙이네 밥상에서 우리 밥상으로. 두 사람의 밥상이니까요.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두 사람의 따뜻한 미소가 더 좋아서죠. 가끔 태수는 미숙에게 말해요. 20년 동안 매일 온 보람이 있지? 미숙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아요.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전히 설레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하지만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은 없을 거예요.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랑이니까요.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58세와 62세. 20년을 기다린 두 사람의 봄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봄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